네, 이게 지금 기성품이라서 저 밑으로 이제 더 나무 작업을 해야 돼. 네, 네. 네, 보기에는 이 오크를 붙일 거예요. 더 연장해서 이제 제가 만들고 얼마나 커요? 나무는 하실 거죠? 예, 입주를 내가 4월 20일 할것 같고요. 저희가 둘이 여기서 앉아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용 대표님, 소장님, 뭐 새마을 지도자님 직함을 직접 하나 드릴게요. 직함이 아직 없고요. 명함도 아직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제가 우리 저 강파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출사표를 던지나요?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출사표야 예전에 던졌는데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시작 단계고 어머님 아버님 모셔오는 게 가장 큰 저한테는 큰 타이틀이었어요. 한국에 들어오는 목적도 뭐였었고 그 부분이 다 끝나고 좀 정착이 안정화가 되는 하반기부터는 뭐를 좀 시작하지 않을까. 그게 선주문 받은 거는 벌써 한치가 있습니다. 30평짜리를 요 근방에다가 똑같이 저와 같이 제 손으로 좀 져주세요 하시는 분한테 선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한 채로 끝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 이렇게 오시는 분들 뭐 중에 예비 건축주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두 자매의 우리 박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장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네요. 이제 출사표 던졌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옥천에서 지금 오픈하우스 현장 세미나 막 시작했는데요.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지금 저쪽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여기 첫 삽 뜨신 게 언제셨죠? 9월 15일입니다. 작년 9월 15일에 첫 삽을 떴고요. 예. 원래 목표는 크리스마스를 여기서 지내시는 거였잖아요.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직영 건축을 하시면은 보통은 더 빨리 제가 막 준비를 하고 내가 서두르면 입주 시기도 빨라질 수 있을 거라는 또 착각들을 많이 하시고 준비하시는데 제가 지금 현장 돌아다니면서 직영 건축 하신 분들 중에 예를 들면 3개월 잡았는데 6개월 안에 입주하신 분들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해를 넘기시고 1년 가까이 이렇게 소비를 하시는데 그나마 제가 봤을 땐 좀 빨리 들어가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를 이제 건축 현장에 대한 그 이해도를 조금 가지시면 저도 이제 한국에 가서 처음 해봤잖아요. 네. 아 그렇게 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조금은 이해가 가는 거죠. 어떤 면이 가장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인력을 찾아서 제때 적시에 그 인력을 집어넣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 네, 그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서로 코워크를 해나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작년 9월에 첫 삽을 뜨시고서 지금 곧 입주를 앞두고 계신데 직영 건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람 그러니까 건축 각 공정별로 업자분들을 섭외하는 게 이게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예. 까다로운 부분이고 그분들 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해보신 분 입장에서도 그분들 관리하는 게 힘든데 만약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영상으로 보실 분들께서 직영 건축 하신다면 추천, 비추천? 저는 100% 추천이에요. 직영으로 다 하시라고. 진짜? 네.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출사표를 던졌지만 저는 뭐 견적을 내서 뭐 예를 들어서 쭉 견적 내는데 이 집이 뭐 3억에 져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 오시면 그러면 제가 토스를 해드리거나 다른 분을 소개시켜드리거나 뭐 그러겠죠. 저는 뉴질랜드에 있을 때부터 제가 시간당 급여를 받았어요. 시간당 60불짜리 급여자였고요. 저는 11명의 직원을 데리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늘 시공 현장을 다녔었어요. 저는 60불, 뭐 어떤 직원은 뭐 30불, 40불도 있고, 뭐 조금 중간 관리자쯤 되면은 뭐 50불도 있고. 그러니까 건축주 혹은 아니면 뭐 그 계약자가 나사 하나까지 현장에 다 갖다 놔야 우리는 우리의 장비와 시간과 인력과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한국에 들어와서도 저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건축을 생각을 하시는데 직영으로 하시겠다. 다 자기 통장에서 돈이 나가야죠. 물론 자재들은 제가 다 이거 쓰세요, 이거 쓰세요라고 코디네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인력도 이 시점에는 이런 인력이 필요하고 이 장비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그 돈은 다 개인 통장에서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하루 인건비, 소장의 인건비만 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위험한 일도 안 할 것이고 위험한 일을 벌이지도 않을 것이고 대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집을 져주면서 저는 그럼 너는 책임은 어디까지 지겠다는 거니? 책임 다 져드리죠. 그러니까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본인들이 선택한 자재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한테 있는 거죠. 저는 시공을 해주는 거고 시공을 관리해 주는 거고 저는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예, 저는 앞으로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회사 이름도 이걸로 냈었고 저 회사 이름이 뉴질랜드 있을 때부터 써왔던 저만의 프라이드였어요. 파카라는 제가 박씨입니다. 한국말로 풀으면 그냥 박가죠. 예. 바까. 예. 우리 직원들이 저만 박씨였고 직원들은 다 다른 성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아침에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면 7시에 미팅을 시작을 해요. 전체 미팅을 시작하면서 야, 니들이 회사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저는 한국 사람만 다 직원으로 썼으니까 우리가 좀 프라이드 가지고 일을 하자. 우리가 구분되는 건 필리핀 애들하고 중국 애들하고 구분되는 건 뭐냐. 주변 정리 깨끗하게 하고 꼼꼼하게 일해주고 시간 속이지 말고 일하자. 그래서 지금도 이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자, 이 집에 우리 집의 이름이 앞으로 이렇게 도원이라는 명패가 붙을 거예요. 도원은 그러니까 복숭아 도자죠. 복숭아 도자에 언덕 원자를 썼어요. 이 동네가 한 달도 채 안 걸릴 거예요. 한 4월 중순쯤 되면 온 동네가 다 복숭아 꽃입니다. 여기가 복숭아 밭이에요, 전부 다. 예, 무능도원의 도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를 쭉 하면서 이런 순서를 가지고 공사 현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 골조,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골조, 그리고 내외벽체를 어떤 것을 썼으며, 외장 마감은 어떤 것을 했는지, 또 내장 마감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집에는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적용에 대한 부분도 좀 일부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건 좀 뭐 말로만 제가 풀어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다 드렸었는데 우리 파카라는 회사를 세워놓고 이제 저도 팀원을 이제 지금 하나씩 찾아야죠. 만들어지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작년 7월 말이죠. 거의 8월이라고 봐야 되는데 인허가 신청을 5월에 넣었습니다. 4월인가 5월인가 넣었어요. 인허가 신청도 늦어졌고 공사는 저는 6월 달에 시작하고 싶어 했었어요. 인허가 신청도 늦어졌고 또 이 땅에 있었던 원래 지금 바로 옆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이 이 땅에 심겨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땅 주인과 밭 주인이 틀려요. 땅 주인은 나는 모든 대금을 다 치렀는데 이 밭 주인이 나무를 안 빼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딜레이 돼서 늦어진 것도 있었고 뭐 하여간 그렇게 해서 늦게 시작해서 9월 15일 날 첫 삽을 뜨고 지금도 그때 그 9월 15일 날 첫 삽 뜰 때 그 영상을 보면 울컥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서 있지? 저기 요 앞에 서 있는 포크레인 가지고 풀을 다 잡아뜨리는데 뱀이 느글느글한 거였어, 이 땅에. 이게 논으로 쓰고 밭으로 쓰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밭이 빠져나가고 한여름을 지내니까 풀밭이 이렇게 되니까 막
뱀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기억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현재 시점으로 저는 90%의 공정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가. 근데 이제 나머지 자잘하게 막 이런 것들은 살면서 좀 천천히 하자라는 생각이고,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주방, 지금 요 끝선, 그러니까 이게 지금 740인가 떨어져 있습니다. 끝선에서부터 여기가 전체가 다 장이 들어와요. 저희가 이제 저희 부부가 좀 와인을 좀 좋아해서 와인렉 만들고, 그 다음에 고기 지금 앉아 계신 여기서 5m짜리 아일랜드 테이블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모든 규모를 조금 크게 뺐어요. 왜 크게 뺐냐면 이 집이 샘플하우스인 역할도 해줘야 될 뿐더러 들어왔을 때 전고가 높고 공간이 이게 28평인가 그래요. 이 거실만. 이 공간에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맛을 다 보여주자. 그리고 이 계단 뽑은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목적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10% 남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 10%는 제가 생각하는 요 가구들. 공정은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조. 혹시 H빔으로 골조를 지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한 분 정도. H빔을 가지고 왜 아까도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왜 판넬을 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판넬로 할 수 있는 건 뭐 목조를 저어도 판넬을 붙일 수 있고 경량철골을 붙여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저는 굳이 H빔을 썼던 이유가, 여기 옥천에 보면 2013년도에 지진이 한번 났었어요. 네. 근데 이 판이 우리나라도 그런 게 없는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데, 저쪽 평안 남동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판이 옥천을 지나서 울진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도 안전지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2013년도에 지진이 났을 때 상당수의 아파트들이 피해를 봤고요. 예.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흔들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H빔을 세웠던 이유도 그런 것도 일부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집의 이 집의 특징이죠. 이 집의 특징인 지붕이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지금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구조에 요 가운데 저 위쪽에 전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목구조 가지고는 절대 안 되겠죠. 네, 답이 안 나와요. 경량철골도 안 됩니다. H빔 450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폭이.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보다도 두꺼워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또 H빔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판넬 시공이 참 용이해요. 그리고 이렇게 H빔으로 세웠을 때, 그거는 이제 그 각관이라 그러죠. 각관으로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 참 용이해요. 각관을 써도. 작은 집이면은 그렇게 지셔도 되겠죠. 근데 왜 어머님 집도 H빔을 썼는데 33평에 저기는 왜 H빔을 썼냐? 사람들이 과하다. 전고가 높습니다. 저는 다 전고를 높게 뺐죠. 근데 전고를 높게 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딱 한 가지. 뭘까요? 난방 생각하시겠죠. 예. 근데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도 보여드렸듯이 아직은 뭐 겨울을 안 나가지고 제가 실시간으로 다시 한번 겨울이 되면은 유튜버들을 뭐 모시고서 한번 또 체험을 하겠는데, 저는 솔직히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마이너스 13도였을 때 실내 온도가 7.4도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뭐 그때는 뭐 보일러도 없었으니까요. 문만 다 창호 달아놓은 상태에서 문만 닫아놓고 해가 딱 뜨니까 1시간 만에 23도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실내 온도가. 예. 거기에 저희 집은 이제 벽난로를 또 넣을 거고, 벽난로 놔지고 그러면 바닥 난방은 거의 안 해도 뭐 사는데 문제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는 특히나 뉴질랜드에서 난방이 없는 나라에서 살다가 들어와서 추위에는 약간 좀 일정 부분 좀 그것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내 외벽체를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외벽은 지금 이 집도 그렇고 어머니 집도 그렇고 150mm 판넬을 붙였고요. 가등급이에요. 준부렴을 썼고요. 그 판넬에 스타코를 마감을 하려다 보니 50mm가 또 하나 붙죠. 외벽 보온재가. 그럼 전체 두께가 200이죠. 근데 어머님 집에 특징은, 어머니 집에 이따 들어가서 보셔서 창문 이렇게 폭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머니 집은 150을 2개를 댔습니다.
외벽에다가. 그럼 총 300입니다. 총 300에 50이 또 붙었으니까 350이죠. 정확하게는 155T예요. 저희 집게. 그 150짜리 판넬이 기성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 주문을 했고요. 따로 150으로 넣어주세요라고. 그리고 천정 같은 경우에는 150에 100짜리가 하나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 300이 거의 300에 가까운 두께가 나오는 거죠. 아까 뭐 저기 여주에 그 300짜리 말씀도 하셨는데 또 한 가지의 특징은 그렇게 300짜리 붙이고 공간을 띄워주는 거죠. 공기층이 생기게. 150과 100을 붙일 때 바로 붙이는데 바로 붙이는 그 사이에다가 폼을 다 집어넣고 폼에다가 폼을 압착을 시킨 거예요. 이 지붕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각을 다 쳤습니다. 마이터, 45도 마이터를 다 쳤어요. 모든 코나 만나는, 철과 철이 만나는 데는 보통 시공자들이 이렇게 만나게 합니다. 벽이. 이렇게 만나면 요 안쪽의 철판이 이 바깥쪽의 철판하고 서로 만나는 거죠. 그러면은 열 손실도 생기고 결로도 생기고 결로가 생기면 곰팡이도 낄 거고. 근데 저희 집은 여기를 다 각을 치라 그랬어요. 각을 쳐서 요 모양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안팎의 판넬이 서로 부딪힐 일이 없죠. 근데 요것도 바로 맞장을 띄는 게 아니고 여기도 다 10mm씩 뭐 많게는 15mm, 20mm씩 띄었어요. 거기다 또 폼을 다 쏘고. 바로 붙이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항상. 요걸 좀 띄워주시고 거기다 폼을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 작업 기간도 다른 데보다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인건비도 더 나갈 테고.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나중에 결로 생기고 뭐 곰팡이 썰고 그러면 우리 강원파님 경험해 보셨지만 또 다음 한 가지는 판넬을 써서 용이한 것들. 여기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친환경 집이 존재한다. 거수 한번 하시죠. 친환경 집이 가능하다. 거수. 가능하죠. 어떻게? 잘하면. 맞습니다. 네. 저희 집을 지면서 제가 친환경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친환경이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집을 질 수도 없고 뉴질랜드도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좋은 나라인데도 친환경 집이라는 말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만 있는 거예요. 잘못된 장사치들이 광고하려고 친환경이라는 얘기를 자꾸 집어넣는 거죠. 하다못해 여러분들 벽지를 바르셔도 거기서 나오는 모든 온갖 유해 물질들이 다 있고요. 이 강마를 붙이려고 여기에도 본드를 쓰고요. 곳곳에 실리콘 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재 작업, 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 친환경이니까 여기도 다 약품 처리가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거기다가 스테인도 바르고. 친환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쭉 거기에 13mm 석고보드가 2장이 다 붙었어요. 근데 이것도 단열 효과를 주겠죠. 그래서 2장씩 붙인 이유는 그러니까 방과 방 사이에 방음, 판넬의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음에 약해요. 방음에 아주 취약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합판 하나 붙이고 석고를 붙이면 더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2장을 붙여서 울림도 좀 막았고 벽과 벽 사이에 방음도 일정 부분 좀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내 외벽체는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이제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저게 이제 보통 우리 사람들이 스타코 그러는데 정식 명칭은 스타코 플렉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그냥 회사 이름이에요. 미국적으로 생산하는 회사 이름. 그래서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한국에서 지금 일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스타코라고 하는 거는 4만 원짜리에서 뭐 비싸봐야 5, 6만 원 할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직수입된 스타코플렉스의 정품을 쓰게 되면 25kg짜리 한 통이 13만 원입니다. 저희 집은 저걸 다 발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게 되면 좋은 이유는 저희 나가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알겠죠. 오돌도돌하죠. 오돌도돌한데 거기에 규소입니다. 그게 규소가 들어가 있고 그 규소를 잡아주는 점액질이 끈끈하게 잡아주면서 방수 역할도 해주고 얘의 특징은 사실은 얘는 목조주택 때문에 태생이 발생을 한 거예요. 얘는 목조주택 때문에. 목조주택의 단점은 나무가 틀어지고 돌아가고 벌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 미국에서도 화재가 엄청나게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로 마감을 외장을 하면 얘는 탄성도 있고 또 규소라는 것들이 더 점액질이 끈끈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크랙도 좀 덜 가고 그래서 얘가 목조주택을 위해서 나온 제품이죠. 근데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게 흠이에요. 거기다가 시공비도 이따가 제가 시공비를 이제 다 분야별로 이제 시공비를 다 공개를 할 건데 그 부분에서도 시공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좋으니까 저걸 썼죠, 저는. 또 하나 합성 사이딩이라고 해서 여기 전면에 지금 까만색 붙여놓은 거. 합성 사이딩의 장점은 변형이 없고 첫째 유지 보수 관리가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시공도 쉽고 대신 가격이 조금 세고 뭐 근데 시공비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비는 제가 어느 정도 상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내하고 일단 거의 대부분을 다 했고요. 밖에 와 있는 친구가 하루 와가지고 좀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해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원래 저런 것들은 너무나 제가 많이 했던 작업들이라서 뭐 합성 사이딩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니고 나무를 가지고서 뭐 벽을 세우고 막 이런 것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을 쓸 이유가 없었죠. 합성 데크도 마찬가지로 어머님 집 쪽은 제가 지금 합성 데크를 깔았습니다. 장당 21,000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희가 요 합성 사이딩과 데크만으로 소요된 경비가 1,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앞에도 원래는 그걸로 계획을 했다가 요만큼 모자라가지고 추가 주문했더니 6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무로 깔자. 근데 깔아놓고 보니까 합성 사이딩의 단점이 좀 있습니다. 저 데크목이 엄청 미끄러워요. 집에 어르신이 계시다면 저거 쓰지 말았어야 돼요. 해놓고 나니까 저도 이번에 그래서 어머님 저 지금 합성 사이드 위에다가 또 인조잔디 또 깔 거예요. 저거 실수했습니다. 제가 어머님 집은 저거 절대 까면 안 되는데 제가 실수한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지금 나무로 저는 뉴질랜드에 살 때 저희 집도 나무로 제가 짓고 나무 데크도 하고 관리도 제가 다 했죠. 나무 데크가 관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귀찮죠. 어려운 게 아니고 귀찮은 일이에요. 1년에 2번 발라주시면 안 돌아가요. 안 틀어져요. 안 벌어져요. 근데 발라주시는 것도 좋은 거 발라주셔야 됩니다. 싸구려 바르지 마시고 좋은 거 바르시면 2번만 발라주시면 그렇게 2, 3년만 발라주시면 1년에 한 번씩만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집은 그렇게 지금 데크목하고 합성 사이딩이 같이 동시에 사용됩니다. 실내에는 저희는 지금 이게 지금 마감이에요. 저희가 뭐 워낙 뉴질랜드에서 제가 26년을 살다가 들어왔는데 뉴질랜드는 뭐 이 도배라는 게 없는 나라니까 다 페인트니까 여기 페인트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페인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님도 그렇고요. 요즘 페인트 좋게 잘 나와요. 그래서 발라놓고 시간만 오래 잡고 환기 잘 시켜서 하면은 이게 훨씬 더 깨끗한 제품이에요. 화재에도 강하고. 그리고 보시는 저 목재가 루나라는 목재인데 한국에서는 나왕나무라 그러죠. 나왕, 정나왕. 근데 얘도 솔리드 팀버입니다. 굉장히 하드 팀버예요. 동남아에서 자라는 나무 중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솔리드 팀버에 속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얘도 잘만 건조된 나무를 선택을 하시면 돌아가거나 틀어짐이 없죠. 근데 이 집은 여기에 지금 붙어 있는 것은 제가 장담하건대 얘 이제 2번 발라놓고 제가 이제 더 이상 바를 생각도 안 하죠. 왜 너무 높으니까. 근데 얘 손 안 대도 아마 이 집 철거할 때까지 붙어 있을 거예요. 요거 영상 보신 분 계시나요? 요거 작업할 때. 예, 본드 제가 글루라고 얘기하는 글루를 계속 썼죠. 실리콘 아닙니다. 뉴질랜드에서 들어온 한 통에
뉴질랜드에서 가지고 들어온 한 통에 한국 돈으로 치면 한 4만 원 정도 하는 굴루예요. 실리콘 사이즈입니다. 굴루로 다 붙여놓은 거예요. 걔를 뭐 소량 썼냐가 아니에요. 그거 보시면, 영상 보시면 막 떡칠을 했죠. 딱 붙어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붙이면은. 제가 뛸라 그래도 힘들어요. 지금 뛸라 그래도. 뛰면은 아마 석고까지 같이 막 떨어질 거예요. 네. 굴루를 꼭 쓰셔야 되고 저런데. 굴루도 한국에서 제가 있나요? 굴루가? 있죠. 있나요? 그 실리콘 통처럼 생긴. 네. 예. 제 거 영상 보면 50본드 말고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목공본드 말고 튜브에 들어가 있는 그 굴루를 쓰셔야 돼요. 예, 그걸 써서 저렇게 작업을 마무리를 지었고요. 저것도 고등학생 알바생들이고서 직접 다 했습니다. 썰고 자르고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오크 플라이우드라고 그러죠. 지금 여기에 플라이우드, 그러니까 합판이라고 그럽니다. 합판. 플라이우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플렉시블 플라이우드도 있고, 플렉시블 플라이우드라는 거는 결이 한 방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무가, 목재가. 한 방향으로 들어가서 팔랑팔랑 거립니다. 두께하고 상관없이 팔랑거리는 게 그 플라이우드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겹쳐서 누른 합판입니다. 강도가 세겠죠. 근데 이 플렉시블을 어디에 쓰느냐? 곡선진 벽에 3mm 붙이고 3mm 붙이고 3mm 붙이고 3mm 붙여서 보통 벽을 18T로 만들어서 걔를 띄어가지고 다시 다 굳으면 공장에 보내서 샌딩하고 스텐 매기고 반질반질 마감하면 다시 가지고 와서 현장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저희 집은 곡선이 없어서 제가 그 작업을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루 지금 앉아 계신 요게 이제 불과 4일 전인가 작업이 끝났어요. 굴루를 가지고 강마루로, 오크 색깔이죠. 얘도 같은 통일된 느낌을 주려고 얘로 선택을 했고요. 위층에 그러니까 아래층에 방을 보면 아이들 방이 굉장히 작아요. 싱글 침대 하나 들어가고 그러면 별로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붙박이장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래서 아래층에서 아이들은 잠만 자고 고묵방을 다락방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뺀 거고요. 개별 난방입니다. 각 방에 다 붙어 있어요. 그 컨트롤러가. 보일러에서 나오는 열이, 나는 뭐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는 또 따뜻한 게 싫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개별 난방으로 넣어달라 그래서 다 각 방마다 거실도 따로 다 따로 집어놨어요. 그러니까 내부의 그 보일러 시스템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에는 천장형이 붙어 있고요. 시스템이 붙어 있고, 거실은 보시다시피 어디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스탠드형으로 갔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인 열 교환기라는 것을 썼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 나와 있고, 또 하나 나와 있고, 또 하나 나와 있고, 각 방에 2개씩, 큰 방에는 4개씩 들어가 있어요.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쪽으로 빼주고, 밖에 있는 공기를,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안으로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때 바로 1대1로 교환을 하면 열교가 엄청 많으니까 저 기계가 열을 품고 있다가 바깥으로 내보낼 때 그 열만, 공기는 내보내고 열만 품고 있다가 바깥에 있는 공기가 들어올 때 그 열을 다시 안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뭐 난방비에서도 일정 부분 제가 큰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반대로 찬 공기를 품고 있다가 밖에 있는 공기를 넣어줄 때 찬 공기가 함께 넣어주니까 뭐 냉난방을 제가 일정 부분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시스템은 뉴질랜드도 그렇고 뭐 호주, 특히 북유럽에는 거의 모든 집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창호가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강우파님이 집에서 보온을 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2가지 어디라 그랬죠? 바닥과 천정. 그리고 또 하나가 창호입니다. 예. 요 3가지만 잘 지키면은 집은 따뜻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밀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우리 집은 창을 크게 모든 방에 다 전창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요 창 같은 경우에 제가 LG부터 해서 이건 이 사이즈를 못 만든다고 만들 수는 있답니다. 설치도 해주겠답니다. 근데 개런티를 못 하겠답니다. 그 말인즉슨 시험 정속서를 발행을 못 한다는 거죠. 예.
처음부터 사실은 독일 창호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혹시 한국계 있으면 한국 거를 쓰려고 했어요. 근데 저거 개런티를 못 하겠대요. 근데 얘들은 독일 창호들은 시험 정도수가 다 나옵니다. 저희 집이 이게 지금 5m짜리입니다. 창이 5.4죠. 5.4. 5.4에 2700. 일반 기성 사이즈하고는 틀리죠. 예. 그런데 쟤를 해놓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도, 영하 13도였을 때 실내 온도가 그 정도 나왔으니까. 네. 창호는 베라텍 창호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지금 구석에 지금 연통이 내려와 있는데, 조만간 이제 이 벽난로도 들어올 거고요. 외부 조경을 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인터넷이 여기는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관계로, 그걸 못 보여드릴 것 같네요. 근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얘기했던 그 냇물, 시냇물과 연못과. 예,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지금 저 연못의 물 색깔이 지금, 저거 참 안 좋죠. 녹조독 껴있고. 근데 저게 저희 집 물이 따로 무슨 지하수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저쪽 산에서부터 타고 내려와는 우리 땅 속에 있는 건수를 유공관을 통해서 이렇게 요 관으로 연결해가지고 이쪽 연못에다가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건수, 비가 오면은 땅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물을 모아서 여기다가 물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붕에서 내려오는 비가 올 때 그 물도 절로 가고요. 그리고 그래도 물이 부족했을 때는 제가 여름에는 이제 우리 신청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파는데 중형 관정 팝니다. 거기서 물 받아가지고 이쪽 작은 연못에서 큰 연못으로 보내면 수중 모탈 통해가지고 이쪽 물로 다시 올려주고 자연 순환시키게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크게 거의 완공 단계가 다 돼가고 있어서 지금 나무도 260그루를 꽂았는데 마당 안쪽으로 해가지고 큰 나무들 한 5-6그루 그 다음에 복숭아 나무 한 3그루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나무는 그렇게 꽂고 자연석 좀 갖다 놓고 연못 주변에 좀 꾸미고 조경은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다 잔디를 까요. 우리 어머님 소원이 어렸을 때 기억에 그 풀밭에서 나물 뜯고 이랬던 기억을 가지고 계셔서 잔디밭에서 걷고 싶으시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잔디밭에서 좀 걷고 싶다 그래서 잔디를 다 깔아드릴 계획이고요. 어머님이 몸이 좀 많이 불편하세요. 휠체어를 타시고 또 아버님도 이제 시력이 많이 나빠지셔가지고 몸들이 다 불편하신 분들이라서 어머님 아버님 집에 가시면 좀 이따가 가서 건너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동선 자체를 굉장히 심플하게 뺐죠. 그리고 화장실이 우리 집에 한 3배 정도 돼요. 욕실이. 휠체어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도 돌아다닐 수 있게. 그리고 모든 방에 가능하면 턱 문을 없애려고 했고요.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뉴질랜드에서 제가 어떤 일을 했나. 쭉 사진을 찾아보는데, 책자도 가져온다는 게 제가 브로셔가 있었어요. 저희 회사 브로셔를 가져온다는 거 까먹고 또 안 들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뉴질랜드 국제공항 안에 있는 면세점이에요. 뉴질랜드 공항 안에. 대략 평수로는 한 170, 80평짜리, 요렇게 한 채, 요렇게 한 채. 요런 거를, 공항 안에 면세점을 제가 8개를 해줬고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자재와 하다못해 나사나까지도 현장에 저는 갖다 놓지 않으면 저는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다 모든 것은 다 원청이 갖다 놓는 거예요. 자재까지. 그리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과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시간당 페이를 받는 거죠. 너무나 깔끔하고 깨끗하지 않아요? 그죠? 예. 자재비에서 남겨먹는다는 소리 나올 필요도 없고 이걸 샀니 안 샀니 할 필요도 없고. 예. 자, 저런 거를 샵 피팅이라고 합니다. 샵 피팅. 여기에 써 있는 샵 피팅. 샵을 만들어준 피팅. 옷을 입는데 왜 피팅 한다 그러죠? 샵을 꾸며주는 일을 샵 피팅이라고 하죠. 한국에는 없는 용어인데 이제 제가 시작을 할 거예요. 그 용어로. 내부는 모든 게 거의 다 원목입니다. 진짜 통 원목 나무들.
뭐 이런 거 했었고요. 지금 사진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질 않아가지고 말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뉴질랜드 박물관 국책 사업이죠. 나 박물관 그러면 나라 일도 좀 해봤습니다. 예. 박물관에 대략 한 7, 8개월짜리 공사였는데 그거 끝내주고 왔고요.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말고 온 게 하나가 있어요. 뉴질랜드 또 국책 사업 중에 하나였던 컨벤션 센터. 뉴질랜드에는 그 컨벤션 센터가 큰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거를 짓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네, 그것은 끝을 못 내고 그냥 들어갔네요. 뭐, 그리고 TVNZ라고 하는 뭐 한국으로 치면은 KBS 방송국 본사 리모델링 해줬고요. 또 ASB 뱅크 본사 신축해줬고요. 그러니까 실내만 껍데기 다 돼 있고 우리는 들어가면 이렇게 실내 해주는 것들.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여기 지금 아까 소장 역할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들어가서 뭐 전기도 하고 뭐 한국처럼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만 참 유일하게 한국하고 중국하고 유일하게 일본도 이렇지 않아요. 일본도 뭐 목공하는 애가 전기 만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한국도 지금은 많이 뭐 바뀌긴 했죠. 바뀌긴 했는데 그럼에도 만지죠. 뭐 이런 간단한 거는 내가 해도 돼. 근데 절대 안 되는 거죠. 저희 그 제가 쓰고 있던 이 장비들 위에 올라가셔도 있고 그 장비들 코드에 보면 태그가 다 붙어 있어요. 2달에 한 번씩 검사 받아야 되는 태그. 25불씩 냅니다. 그것도 돈도 싸지도 않죠. 그러니까 전기는 전기업자한테 가서 검사 받고 전기업자가 들어와서 시공도 하고. 근데 한국은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 하죠. 막. 슈퍼맨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거고요. 그 정확하게 업자들 들어와서 그 업자들 관리해 줄 거고. 자, 또 하나는 팀파카가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견적을 내는 일도 안 할 것이고요. 저한테 혹시 의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모든 그 자재들을 구입할 때 현장에서 계셔야 되거나 아니면 저를 믿어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죠. 현장에 자재 구입할 때 같이 계시면 원가대로 계산해서 뭐 약간 깎아주세요라는 말도 옆에서 제가 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직접 송금해 주셔야 되고요. 저한테 돈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쟁력이 있냐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없으면 안 하죠, 뭐. 딴 일 하면 되죠. 뭐. 근데 저는 통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사기꾼 되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고 내가 사기를 당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에 대해서 좀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자, 여기 저희 집에 이 두 채를 짓는 동안에 쓴 설계 도면의 양입니다. 저희 집은 강남에 있는 모 설계 사무실에서 4,500만 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어요. 구조까지, 전기까지, 모든 콘센트의 위치와 높이까지, 종류까지도. 이 안에 보면 모든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옥천이라는 지역에서는 또 옥천에 있는 건축사가 인허가에 관계된 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고 저한테 1,300만 원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집 짓는 여기에 들어와 있던 업자들이 다 이것만 봐요. 이 도면 이렇게 펴주니까 눈을 깜빡깜빡거려요. 여기 보니까 아 이렇구나라고 그림이 나와요. 근데 여기만 가면 또 깜빡깜빡거려요. 자, 이게 구조에 대한 거고 기계, 전기, 통신은 또 따로 나와 있어요. 눈 엄청 깜빡깜빡거려요. 안 볼라 그래 이제. 자, 업자들이 이래요. 도면을 볼 줄도 모르고 도면을 볼 수 있어도 보기가 귀찮으니 자기 멋대로 요런 그림 이렇게 그려놓은 요 도면이면 집 한 채 다 진답니다. 얘는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어요. 얘만 막 들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들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제가 뺏어요. 이거 보시라고. 엄청 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에 저희 집 영상에 그 혹시 집 전체 영상 나오신 거 보신 분 계시나요? 이렇게 쭉 뭐 이렇게 그림으로 나온 거. 와서 보시니까 틀린 게 있나요? 등.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 말고 또 있나요? 네. 도면대로 뽑아졌기 때문에 도면도로 제가 딱 줄 튕기고 여기다가 벽 세우세요. 여기다가 창문 내세요. 도면대로 해야죠. 도면이 있는데. 자, 저희 집 이제 제가 앉아 있는 자리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틀린 게 있나요? 없죠. 집을 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도면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면을,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제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는 공간이잖아요. 집이라는 거는. 그죠? 공간이에요. 뭐 공간은 각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생각이 틀린 자기 철학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평생 누워서 잘 집을 지으면서 자기 철학이 없는 집을 짓는 거예요. 도면에 보통 30평짜리 저 정도 집을 지면 이 도면을 그린 사람의 사부한테 도면을 맡기면은 6,900이 나왔었고 그 아랫사람한테 맡겨서 4,500에 끄는 거예요. 저 정도 30평짜리 집을 지면 뭐 이 친구가 계속 나오고 일을 한다 그러면 한 2,000이면 안 될까요? 도면값이? 도면 그리고서도 충분히 제가 이제 단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업자분들 도면 제대로 된 거 그리시는 건축주 만나셔서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죠? 도면대로 해줘야 되고 도면대로 해야 되니까 물어볼 필요 없고 싸울 필요 없고 보여주실 게 있으신가요? 예, 경비 얘기를 좀 경비.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